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 교육을 통해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진성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부 잘하는 비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목차인데요. 먼저는 공부를 못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공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재미를 느낀다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공부 잘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공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공부가 싫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를 엄청 오랫동안 해왔는데 공부가 좋은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가 왜 싫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들을 하나로 축약하자면 그냥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 짤 너무 오래된 짤이긴 한데 오래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근데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부가 재미가 없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무언가의 재미를 느끼려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하거나 어떤 타인에 의해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어느새부턴가 자발적이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이 시켜서, 부모님이 시켜서 하게 되었던 그런 타의에 의해서 했었던 공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은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운동을 좋아했고 옛날부터 농구를 좋아했는데 농구를 누가 시켜서 하진 않았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농구를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었고, 농구를 하면서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이 재미를 느끼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패턴이라는 게 필요해요. 패턴을 알아야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뭔가 잘하기를 떠나서 선생님이 농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재미를 느꼈고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농구가 재미있으려면은 농구의 규칙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농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농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 농구라는 거에 재미를 느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에 어떤 거에 재미를 느끼려면 그 어떤 거가 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 해요. 보상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건데 그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를 잘 하게 되면은 어떤 좋은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뭐 부모님이 너 공부 잘하게 되면은 뭐 해줄 거야 해서 얻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보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잘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성취감, 어떤 뿌듯함, 이런 것도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든, 운동이든 뭐 공부든 뭘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사람이 재미를 느끼려면 자발성, 패턴, 보상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에는 어떻게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에만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어떻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네 단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공부에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목적이라는 게 필요해요. 목적. 꿈이나 비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꿈이나 비전은 뭐냐면 흔히 여러분 꿈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직업을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판사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직업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꿈이랑 비전은 내가 인생에 걸쳐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제가 진로교육을 통해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진성용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이게 제 비전이고 제 꿈이에요. 제가 인생에 걸쳐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죠. 이러한 가치가 먼저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왜 그런지는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여유로운 심리 상태인데요. 이런 꿈이나 목적이 있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요. 자발적으로.
그냥 내가 이 꿈이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어떤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걸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로운 심리 상태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꿈을 이루고 이 꿈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단순히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기적인 어떤 성과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안절부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로운 심리 상태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 여유로운 심리 상태는 효과적인 공부로 이어지게 해줘요. 효과적인 공부는 뭐냐면 그냥 단기적인 어떤 점수만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 그 시험 공부,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백지 상태가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정말 양질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 꿈이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돼서 나한테 남는다는 거예요. 훨씬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공부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시험 결과로 이어져요. 내가 시험 결과만을 위해서 공부를 했었던 친구보다 오히려 이렇게 꿈이나 목적이나 비전을 위해서 공부를 했었던 친구가 훨씬 좋은 시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무언가의 재미를 느끼려면 자발성, 패턴,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구조를 살펴보면 이 목적이 자발성이에요. 꿈이나 비전이 우리의 자발성을 이끌어주고 효과적인 공부가 우리 공부의 패턴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시험 결과가 당연히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져서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 구조를 알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살펴볼 건 우리가 공부 잘하는 구조인데요. 우리가 공부에 재미를 느끼지만 그래도 공부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래도 기왕이면 잘하면 더 좋잖아요. 잘하면 더 좋고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구조도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발성,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 목적이나 비전을 두고 그리고 패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거고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앞서 설명을 잠깐 못 드렸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 놓는 보상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스크림이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매일 먹으면 너무 살이 찌는 거예요. 너무 건강에도 안 좋고 막 몸도 엄청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매일 먹을 수는 없는데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학생이 내가 시험도 잘 봐야 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이번 어떤 수행평가에서 내가 이번 어떤 뭐 쪽지 시험에서 내가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은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선물하겠다라는 스스로에게 어떤 보상을 심어줘서 그 보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미를 처음에 느껴야 돼요. 자발성, 패턴, 보상을 통해서. 이런 재미를 느끼게 되면은 사람은 몰입을 하게 됩니다. 몰입이라는 건 뭐냐면 집중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내가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몰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집중을 했을 때는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 해서 몰입의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한 20분 정도 농구했나 싶으면 시간을 딱 보면 1시간 정도가 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농구를 한 것 같은데 하면 한 2~3시간이 훅 지나가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집중을 하고 있나 몰입을 하고 있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그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가게 느껴졌다면 그걸 몰입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미를 느끼게 되면은 사람이 몰입을 하게 되고 그 집중하는 경험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굉장히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그 느낌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몰입에 대한 그 마음은 반복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의 재미를 느꼈어요. 자발성, 실력, 보상을 통해서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몰입을 하게 돼서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그 경험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계속 느끼고 싶어져서. 이 반복적인 행동은 어떻게 결국 이어지는 거냐면 숙련으로 이어져요. 숙련으로 이어져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태가 되냐?
아 역시 난 공부 천재야 라는 느낌처럼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하게 되는 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고 몰입을 경험하고 반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숙련을 하게 되는 이 경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은 공부를 내가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에 어떻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실천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재밌어하고 잘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부 전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환경과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부터 살펴보면 환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공부하는 과목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아요. 맥락이나 전체적인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야 하는 영어,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수학, 아니면 암기력을 요하는 암기 과목, 사회나 과학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과목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 점수를 위해서 하는 공부, 아니면 정말 나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공부, 그런 공부하는 것들마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성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한다면 영어 공부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집중이 잘 되는 공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잘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보니까 독서실에서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엄청 지루한 거예요. 공부가 재미도 없고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카페에서 할 때는 막 2시간, 3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지루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카페에서 일어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소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드는 소리,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이런 소음들이 나한테 들리면서 그 사람의 뇌를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지루하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런 카페에서 주는 이 소음으로 인한 자극으로 공부에 지루함을 안 느껴서 공부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다시 또 예를 들어주자면 선생님은 이 책상이 넓은 공간이 있을 때 공부가 굉장히 잘 돼요. 책상이 이렇게 막 좁은 책상에 있으면은 되게 답답하고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가사가 있는 음악, 가사가 들리는 음악에서는 들으면서는 굉장히 집중이 안 돼요. 뭔가 계속 그 노래만 듣게 되고 노래를 듣더라도 그래서 뭔가 재즈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이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잘 알아들지 못하는 영어로 된 팝송 음악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좀 더 공부가 잘 되는 이런 것들은 개개인마다 다 달라서 자기를 약간 실험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자기를 실험해보면서 찾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가 잘 되는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공부가 잘 돼.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카페에서 그 넓은 의자에 앉아서 아니면 넓은 책상에 앉아서 했을 때 공부가 잘 돼. 라는 것들을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공부가 잘 되는 공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찾아내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인 개념으로 집중이 잘 되는 시간도 달라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한 자리에 앉아서 3시간 이상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자리에 앉아서.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3시간마다 자리를 바꿔서 앉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수학 공부는 1시간만이 나의 집중력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수학 공부를 1시간 하고 딱 덮고 다른 공부로 이어진다든지 이게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로 공부하는 특성별로 공간별로 그리고 시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내가 공부가 가장 잘 되는 환경을 내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계획인데요. 계획에서 포인트는 내가 역순으로 계획을 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표에는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가 있어요. 장기적인 목표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이야기했던 내 꿈이나 비전이 가장 장기적인 목표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 그 가치가 내 가장 장기적인 목표인데 이 장기적인 목표부터 내가 오늘 하루 해야 할 일까지 목표 설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삼성,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죠. 삼성과 같은 기업을 내가 만들 거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꿈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학생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삼성과 같은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삼성에 들어가서 삼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들어가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 굴러가는지 그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삼성의 경영 지원팀이 있구나. 그럼 내가 삼성의 경영 지원팀에 들어가야겠다라는 또 목표를 세웁니다. 단기 목표겠죠. 그 다음에는 그럼 내가 삼성 경영 지원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찾아보니까 대학 중에 성균관대학교가 삼성이랑 연계되어 있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학생을 특채로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가서 경영에 대한 학문적인 걸 배우고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겠다라는 또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은 성균관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어떤 게 필요하지? 일단 성적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성적에서 영어 성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영어 성적이 필요한데 1등급이 필요해요. 아니면 100점, 90점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럼 내 등급이 어느 정도지? 내 등급이 3등급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시험에는 내가 2등급으로 올려야겠다라는 또 목표를 세웁니다. 그럼 2등급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영어에서 어떤 거에 부족하지? 라는 것들을 또 찾아봤을 때 내가 어휘가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내가 오늘 단어를 내가 50개를 외워야겠다라는 또 목표를 세워요. 그러면은 여러분 봤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장기적인 목표는 삼성과 같은 내가 기업을 세우겠다라는 목표에서 내가 오늘 단어 외우기 50개까지 내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삼성과 같은 큰 기업을 세우겠다라는 꿈은 굉장히 누가 들었을 때 허황된 꿈 같죠. 이룰 수 없는 꿈 같이 보여요.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멀리만 보이는 정말 꿈 같은 일인데 내가 단어 50개 외우기는 내가 스스로 노력만 한다면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고 이뤄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취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큰 성공도 작은 성공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단어 50개를 외우는 성공이 계속 쌓이게 되면 나는 이런 내가 세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높아진 자기 효능감은 내가 이 단기 목표도 계속 성취해 나갔으니까 결국 내가 세워진 마지막에 이런 장기적인 목표도 내가 성취하고 이뤄낼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이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목표 설정을 하면서 자기의 수준을 파악해 나가죠. 자기의 수준을 파악해 나가고 그게 맞는 목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됐는데 실행을 하면서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단어 50개 외우기를 목표를 아까 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어 50개 외우기가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수준 파악을 잘 못한 거예요. 내가 단어 50개를 하루에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다른 애보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수준을 정확히만 파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50개를 못 외웠지만 그럼 한 40개로 줄여보는 거예요. 40개를 줄였는데 또 안 돼. 또 30개로 줄여보는 거예요. 그럼 30개는 또 될 수 있잖아요. 30개는 됐어요. 그러면 그 30개라는 단어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좀 지나서 35개, 40개, 45개, 50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전에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서 성장해가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다고 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수준 파악을 해나가면서 실행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공부 전략을 세워서 공부 천재를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략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실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0% 미리 해놓기예요. 여기서 10% 미리 해놓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수학 문제집 20장을 오늘 풀기로 20장을 3시간 안에 풀기로 목표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20장에 10%니까 2장이죠. 2장을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2장을 먼저 풀어보고 10%를 먼저 해보고 반드시 쉬어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쉴 때 내가 앞으로 100%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머리에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 문제집 20장을 3시간 동안 푼다라고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10%면 2장이죠. 근데 2장을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2장을 풀었을 때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어떤 학생이 A라는 학생이 10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20장을 풀려면 10번을 해야 되죠. 20장을 풀려면 100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100분은 1시간 40분입니다. 내가 3시간 동안 계획했던 20장 수학 문제집 풀기가 1시간 40분, 거의 반절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10%를 하기 전에는 그냥 3시간이라고 얼추 잡아서 한 건데 내가 10%라는 걸 하고 그게 10분 정도 걸린다라는 거를 데이터로 알게 되었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미래를 예상할 수 있고 내가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0%를 하고 쉬는 시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뭔가 공부를 시작하실 때 내가 목표를 일단 처음에 세우고 어떤 시간 안에 어떤 만큼의 걸 하겠다라는 걸 세우고 10%를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쉬어주세요. 그 쉴 때 여러분이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할 때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 정도의 시간 동안 해야겠다라는 정확한 계획 안에서 실천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놀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만날 수도 있고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꿀팁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공부를 싫어하고 못했던 이유는 공부가 재미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재미있어야 하고 재미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발성과 그리고 패턴과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가 재미있어야 하고 그 재미가 몰입으로 이어지고 반복으로 이어지고 숙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공부 환경, 내가 집중이 잘 되는 공부 환경을 구축을 하고 내 구체적인 계획, 역순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비전, 목표에서부터 오늘 내가 하루 해야 할 일까지 그 계획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 4가지를 잘 기억하면 정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선생님의 학생들 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던 문구 중 하나인데 그 문구가 여러분의 문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코로나 사태 전후로 해서 안 그래도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었던 인류의 발전 속도가 더 가파르게 그리고 더 예측 불허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흐름에 맞춰서 점점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어떤 꿈, 어떤 장기적인 비전, 목표를 갖더라도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필수적인 이 공부가 기왕이면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기왕이면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 꿈, 비전을 정말 여러분답게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비법의 진성용이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